정가 선생님께서 진중권에 대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사실 뭐 진중권이가 자기네들을 까고 있어요. 까고 있는데 뭐 조국에 대해서 까고 있는 거를 잘한다라고 생각은 제가 몇 번 했어요. 그런데 그게 뭐 제 가슴을 정말 울린다든가 정말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든가 이런 생각을 저는 들지는 않았었어요. 물론 뭐 작년 동양대 사건으로 조국의 딸 그 가짜 표창장 그 건으로 가지고 진중권이가 조국이의 딸이 인턴한 것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가 결국 동양대를 떠나고 한 건데 기본적으로 사실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김경률 씨라든가 몇 사람의 요즘에 좌파들이었다가 좀 돌아오는 사람들 가끔 보죠. 진중권보다는 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하는 말을 유심히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정말 진실을 찾아가는 건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만 진중권이는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아주 뭐 낄 때 안 낄 때 다 나서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미통당에서 불러서까지 연설을 듣곤 합니다. 어제 모임 같은 경우도 불러서 같이 하려다가 지 스스로가 같이 못한다고 해서 그만뒀지만은 기본적으로 제가 유시민이든 또 수많은 그 추미애든 뭐 이런 좌파들의 행태를 보면 굉장히 말이 천박해요. 물론 그 순간순간에 맞는 말을 하죠. 그러나 그 말의 가치는 굉장히 저질스럽고 인성이 정말 개바닥이고 단어적인 그 말은 제가 공감을 해요. 그러나 어떤 그 말에 주는 의미라든가 이 가치는 참 싸구려라는 생각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진중권이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로 많이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정말 이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가치라든가 어떤 정말 인간적인 그 인성 이거에 공감하지는 않아요. 그때 그냥 싸구려로 그냥 자기네들끼리 좌파들끼리 말싸움하는 그 정도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그 정가 선생님이 하신 그 유튜브를 봤는데 진중권이가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해서 페이스북에 가서 찾아봤습니다. 진중권이가 말하는 친박 뭐 진중권뿐만 아닙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 친박이 윤상현이가 박대출 씨가 박 대통령 사면을 얘기했다고 얘기하나 본데 친박 없습니다. 박 대통령을 이용한 사람들 뿐입니다. 친박 없습니다. 친박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우리처럼 태극기 들고 나와서 이 탄핵 잘못된 거다. 한 사람은 친박이 될 수 있는데 제가 기본적으로는 물론 저는 기본적으로 박 대통령 좋아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2016년에 제가 분노한 것은 이게 뭔가 이상하고 잘못된 거라고 해서 한 거지 제가 박 대통령이라는 인간 그 자체를 무조건 좋아해서 나간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 저는 진중권한테 감히 말합니다. 친박, 통합당에서 말하는 친박, 그 친박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사면, 그들이 친박이라서 말하는 게 아니고 또 태극기 들고 나가서 하는 사람들이 박 대통령을 형 집행정지 신청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법대로 잘못됐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제가 재판장에 나갔을 때 검사들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박 대통령의 막강한 힘을 사적으로 나눴다. 이런 개 18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들먹이면서 그러니 우리는 헌법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법으로 얘기를 하라 이겁니다. 예? 친박이다. 박 대통령을 이용해서 자기 정치적인 욕심을 했던 그런 인간들로서가 아니라 헌법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헌법에 기준한 재판을 해서 이 재판대로 박 대통령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서 박 대통령을 당장 형 집행정지하라는 겁니다. 뭐 친이들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거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결국은 보수도 분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친이, 친박, 그 다음에 건국제를 논쟁하는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
이것도 진중권이가 얼마나 편협된 인간성을 이 좌파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건국제를 다시 논쟁하자. 이거 1948년으로 할 것을 문재인이가 말한 것처럼 1919년에 할 거냐. 이거 날짜 정립하자. 에? 이거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건국 날짜에 대해서 정립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좌파들처럼 상위 임시정부를 가지고 건국제를 할 거냐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생겨난 그 기념일을 그 날짜를 1948년 8월 15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립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예? 진중권이가 이렇게 우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시비를 가릴 정도의 그런 시답지 않은 일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개표 조작 음모론을 주장하는 얼빠진 일들이 있습니다. 뭐 전 얼빠진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충분히 5구 대선 때부터 선거의 부정은 있어 왔다고 생각하고 2018년 특히 올해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우리가 왜 그 부정선거에 나가서 성토하지 않는지는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네, 이 사람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얘가 통합당 지지가 돌아온다고 하니 솔직히 말해서 저는 통합당의 지지 믿지 않습니다. 물론 문재인의 지지도 믿지 않습니다. 네, 한 1,050명 정도 표본 조사를 해서 전화 통화가 된 사람이 한 5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70%, 60%, 30명, 40명 지지했다고 해서 지지율이 70% 나왔다, 60% 나왔다 이렇게 하는 거 믿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통합당 지지, 네, 문재인이가 처럼 부동산이니 뭐니 해갖고 지금 개판을 치고 있으니까 약간의 사람들이 미통당으로 표를 주는지 모르지만 솔직히 말해서 미통당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결국은 한국에서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미통당밖에 없으니까 거기다가 표를 하나 더 줬는지 모르지만 미통당의 지지는 허상입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과 정의당처럼 보수 진영도 그 안에서 노선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공감합니다. 이 말은 네, 진중권 씨한테 제가 땡큐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지금에 있는 미통당은 쓸 수가 없습니다. 미통당은 그 안에서 정신 차린 놈들과 탄핵이 잘했다고 하는 인간들하고 나누셔야 된다는 거죠. 예, 이 말은 진중권 씨가 말을 잘해줬습니다. 노선을 나눠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야당이 있어야 된다. 4월 15일 선거 때 싸우는 정당을 하나라도 남겨줘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었는데 거대 야당으로 뭉쳐야 된다고 하면서 네, 선거를 개판으로 쳤던 네, 어리석은 보수들이 진중권의 말은 이 말은 새겨들어야죠. 네, 그리고 이 진중권 현재가 개표 조작을 주장하는 음모론자들은 조원진의 우리 공화당으로 보내고 네,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개표 조작을 주장한 음모론자들 우리 공화당이 조원진 대표가 언제 개표 조작 이 얘기를 했었나요? 우리가 언제 이 사람들하고 같이 나가서 성토를 했었나요? 진중권 씨 똑바로 하세요.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하지 마시고 이게 좌파들과 진중권의 한계예요. 똑바로 말하지 않고 두리뭉실 뭉쳐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갖다 대고 내패대기 치는 게 이게 좌파들이 하는 수법이에요. 정말 이 문장이 얼마나 진중권이가 그 좌파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이에요. 개표 조작을 주장하는 음모론자들은 조원진의 우리 공화당을 보내고 왜 우리한테 보내죠? 왜? 네, 그들 세력 모읍니다. 거기에 민경욱이가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한테 보내죠? 진중권 씨?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진중권이가 통합당은 중도층과 소통이 가능한 보수 정당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김종인이가 보수라는 말을 쓰고 싶어 하나요? 우파라는 말 쓰고 싶어 하나요? 공화라는 말 쓰고 싶어 하나요? 네. 중도층 진중권 씨 같은 당신 같은 사람이 있는 거죠. 탄핵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찬성하고 나서 그 탄핵의 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 배신자들 말입니다. 그게 진중권 씨하고 같이 하면 돼요. 네? 그 인간들이 지금 미통당에 있는 그 인간들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앉아서 진중권 당신 같은 사람을 불러서 강의를 듣고 그런 거죠. 솔직히 말해서 당신들이 2016년 강화문에서 떠들었던 거기에서 벗어난 게 뭐가 있어요? 당신들이 알고 있는 박 대통령의 탄핵의 사유
2016년 강화문에서 좌파들이 떠들었던 대통령 행상을 차려놓고 대통령 모형을 만들어 놓고 이재용 씨 모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돌팔매질을 했던 거, 머리를 만들어서 애들한테, 어린 애들한테 공으로 차게 했던 그 개 같은 인성, 거기서 벗어난 게 뭐가 있어요? 박대통령 탄핵돼서 뭘 알아요, 당신들이? 그런 중도층 하고, 예. 그래서 그들이 보수 정당이라고요? 그들은 보수 정당이 아니죠. 그들은 배신자일 뿐이에요. 역적일 뿐이에요. 당신처럼, 네? 그러면서 보수 정당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극우와는 단호히 갈라져야 합니다. 극우, 당신이 말하는 극우, 태극기 세력이 뭐 어쨌게요? 우리가 물건 하나 때려 부시기를 했습니까? 예? 건물 하나는 때려 부시기를 했나요? 불을 질렀나요? 버스 한 대라도 망가뜨린 적이 있어요? 뭐가 극우예요? 우리 생각, 당신이야말로 극좌지. 그딴 식으로 하는데, 아니 사상의 자유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도 못해요? 생각해서 태극기 든 게 그게 극우랍니까? 그렇지. 우리가 4년 동안 해온 거는 대단한 거지. 그게 당신이 볼 때는 극우적인 행동일 수가 있겠지. 그렇지만 당신들은 70년 동안을 한국에서 암약해오다가 정권을 촛불 혁명으로 넘어뜨린 거 아니야. 그게야말로 극좌 아니야, 극좌. 그리고 어제도 나왔는데, 어제 유튜브를 보니까 김종인이가 뭐 사과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다. 김종인이가 탄핵에 대해서 사과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진중권에도 계속 얘기했습니다. 통합당이 5.18을 함께하고, 통합당이 5.18을 함께 기념하고 세월호 진상에 협력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사과하려 하는 것을 평가할 만합니다. 네, 진중권 이렇게 했습니다. 어제 신문에서 나오고 한 거 또 우리 뭐 제가 보다 보니까 유튜브에서도 얘기를 나오는데 김종인이가 탄핵에 대해서 사과하려고 한 것은 탄핵이 잘했는데 박 대통령을 탄핵시킨 거는 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가 미통당이 대통령을 내쫓은 것에 대해서 좌파들한테 충분히 사과를 못했다는 거 이거를 사과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해서 속아서 탄핵을 잘못했다. 이게 태극기 국민들한테 사과하려는 게 아닙니다. 좌파들한테 우리가 탄핵을 너무너무 당신들이 탄핵을 우리가 합쳐서 탄핵을 너무너무 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당신들한테 충분히 우리 새누리당 때 해왔던 이 보수라고 하는 인간들이 잘못해왔던 것을 당신한테 충분히 사과를 못했습니다. 이 사과를 하려는 거예요. 똑바로 아세요. 예? 진중권 씨, 제가 똑바로 알려드릴게요. 당신 재판에 와봤어요? 종편에서 패널들이 개 엉터리를 씹으리는 거, 그것도 없고 씹으리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말할게요. 김세누가 했던 재판, 오른쪽에 있는 판사, 맨날 졸았어요. 지금 말할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또자라는 판사요. 에? 세상에 고개도 이렇게 딱 해갖고 뒤로 의자 딱 대고 거기도 까딱까딱 하지도 않아요. 딱 대고 아침부터 끝까지 재판 끝내까지 잠만 잤어요. 또자 판사요. 알아요? 재판 다 정해놨으니까 재판 내용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김세윤은 졸지 않았어요. 네? 재판 엉터리 개판이었어요. 똑바로 하세요. 뭘 알아요 당신이. 그런 엉터리 재판한 거를 우리가 다 봤는데, 네? 엉터리 종편들이, 언론에서 씨부린 거, 그거 보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재판에 들어가는 목격자들이 다 있어요. 네? 재판 기록물을 가지고 다 분석해준 우중찬 기자도 있어요. 그래서 겁이 나서 이 재판부가 지금 감옥에 쳐놓은 거 아니에요? 함부로 MBC, KBS 수많은, 종편들 보고 함부로 짓거리지 마세요. 그거 다 거짓말하는 거 우리가 다 목격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서 뭐 탄핵에 대해서 사과? 당연히 탄핵에서 사과를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탄핵을 잘못한 거라고 거짓 속아서 탄핵했다고 사과를 해야지. 좌파들한테 지금까지 보수들이 잘못해왔다고 그런 사과를 하지 말고 진중권이가 원하는 그런 사과를 하지 말고 똑바로 정신 차리라고요.
이 사람이 뭘 하는지 모르지만 극우 반공주의? 아니, 극우 반공주의가 뭔데요? 박 대통령이 탄핵시킨 사건 아니었으면 우리가 길거리에 나와서 왜 이러겠어요? 이러니 우리가 지금 이게 좌파들 득세해갖고 박 대통령을 멀쩡한 대통령을 내쫓고 지금 체제 싸움을 한다. 지금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한다 하니까 우리가 반공을 다시 내세우는 거죠. 북한이 누가 있어요? 예? 위쪽에 누가 있냐고요. 반공, 공산주의 국가가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반대하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 정권을 빼앗은 인간들이 지금 정은이 추종자들 아니에요. 그러니 당연히 반공을 하죠. 철지났다니, 철지난 게 아니고 철지났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무심한 사이에 에? 나라를 완전히 전복시키는 거 아니야. 진중권 씨 뭘 보고 앉았어요. 지금 이게 당신이 원하는 국가야? 똑바로 알아요. 문재인이가 뭔데? 문재인 공산주의자지. 에? 조국이가 공산주의자지. 하는 짓이 뭐야. 하는 짓 보면 공산주의자가 하는 짓이지. 이게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 살 수 있는 일이에요. 미친놈 아니야. 지가 하는 건 다 옳고 남들이 하는 거 다 틀리고 감옥소에 다 넣겠다. 미친놈 아니야. 어? 아니 그래서 진중권 씨 당신도 조국이 미쳤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에? 똑바로 알아. 이게 지금 민주주의 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 싸움 아니야. 체제 싸움. 에? 안 그러면 멀쩡한 대통령 왜 내쫓았냐고. 시장 만능주의를 버리라고?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는 뭐지? 에? 어디나 에? 나 스스로도 살면서 나도 계획을 세워요. 이게 뭐야? 내 스스로 계획 세운다는 게 스스로 정치를 말하면은 에? 균형 견제한다는 거지. 나도 항상 내 스스로가 살면서 내 자신을 방종으로 일관하나? 나도 계획을 세워서 살아야 되는데 일개 개인도 자기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하루를 보내야 되고 일생을 보내야 되는 게 당연한데 국가에서도 웬만한 균형과 균제는 필요한 거지. 그런데 무슨 시장 만능주의를 버려. 내 몸에, 내 인생에, 나의 자존심의 주인은 나라는 거, 이걸 내가 왜 버려? 시장 만능주의, 이 이념, 이걸 우리가 왜 버려? 미쳤어? 그럼 공산주의를 하자고?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에? 나도 내 자신을 조절한다고. 공화주의 관점에서 전 국민을 위한 정책을 생산하는 대한정당이 대합니다. 이거는 뭐, 그때 말 안 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죠. 에?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이렇게 한다고 할 겁니다. 에? 그러면서 네 보수 통합당에 대해서 1%만을 위한 정당의 이미지를 1%만을 위한 정당의 이미지를 버릴 수 있을 겁니다. 예, 물론 저항이 심하겠죠. 결국 자구가 싸움이에요. 뭐 말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미통당이든 누구든 뭐 1%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미통당은 깨져야 할 당이고 없어져야 될 당입니다. 예? 진중권 씨가 응원을 하는지 반대를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지만은 미통당은 당신이 말하는 그런 정당이 아니에요. 배신자들이고 없어져야 될 당이고 그중에 당신 같은 사람이 좋아할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신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통당이 깨지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 좌파들의 말노름에 휘말리면 안 돼요. 에? 저는 정말 그 유시민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유시민이나 아니면은 돌 이런 사람들이 말할 때 정말 저는 막 온몸에서 막 거부 반응이 나면서 뭐 몇 마디만 들으면 뭐 저는 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막 그런 막 짜증이 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미쳐요. 그러니 뭐 그거는 뭐 제가 잘못될 수도 있는 거겠죠. 저는 기본적 바탕으로 저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말 이 좌파라고 하는 인간들하고 정말 세포 한 개도 맞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도일이라든가 유시민이라든가 네, 노회찬 같은 이런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은 막 웃고 희다 그러는데 저는 막 경기가 날 정도죠. 저는 뭐 이 사람들하고 뭐 한마디도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진중권이도 말은 엄청 잘하고 있어요. 뭐 여기저기 뭐 낄 때 뭐 끼고 앉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의 깊이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 진중권이는 순간순간으로 우리가 막 카타르시스를 해결해 줄 수는 있지만은
이 사람이 그동안에 보여주는 그 깊이는 정말 우리가 조심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냥 진짜 이런 사람의 말로 우리가 그냥 쓰고 버리면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이 사람이 좋다고 해서, 물론 저도 이런 순간이 있죠. 그러나 절대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고, 설사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할 때 쓰고 버리자, 이거 외에는 정말로 조심해야 될 인간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으로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또 우리가 가는 길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천박하고 가벼운 카타르시스를 해결해 준다는 이런 말에 속아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순간적으로 이용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항상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합니다. 진중권이가 조국에 대해서 좌파들에서 여러 지금 좌파들의 행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웃고 넘기고 우리 자신의 다짐을 가질 수는 있지만은 절대로 이런 사람들을 하고 어떤 사상적으로 같이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네, 뭐 진중권이가 뭐 사실 제가 이런 사람 뭐 조국이니 뭐니 페이스북 제가 가서 보지 않습니다. 신문 기사에 나오는 거 있는데 신문 기사를 보는 것만 해도 저는 충분합니다. 구태여 이 사람들은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봐야 될 가치조차를 느끼지 않습니다. 너무나 이 사람들의 철학 자체가 너무나 정말 가볍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정가 선생님이 얘기를 하셔서 뭐 제가 페이스북 들어가서 이 사람이 글이 길지는 않았어요. 예, 길지가 않았기 때문에 다 봤는데 들을 말은 하나도 없고, 뭐 선거 조작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조은진 대표하고 조은진 우리 공화당하고 같이 하라고요?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 사람들은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니까. 그렇지만 우리 공화당은 부정선거라고 하는데 나가서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것은 왜 같이 할 수 없는지는 저희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그분들도 충분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던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지금 부정선거를 부르짖고 있는데, 우리는 충분히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 죽여놓고 우리가 그 마당에 나가면 우리 표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선거 마지막 날까지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을 죽인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진중권 씨 똑바로 아세요. 예. 어차피 이 마당은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단지 제가 추구하는 것은 박 대통령 탄핵은 거짓이고 사기다. 이 가치 아래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사람을 제가 원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